푸른밤 종현입니다. 일본의 인기 아나운서였다고 하죠. 지금도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고지마 게이코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하나, 불안과 친구처럼 사이가 좋아야 하고, 둘, 불확실한 것에도 가치를 둬야 하고요. 셋, 애매함을 견딜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시선에 치이고 관심에 눌리고 평가받을 일이 많은 만큼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애매한 감정에 나를 세우기보다 그 마음까지 에너지가 되어줄 때 내가 나아지고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2월 17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 였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군요. 고지마 게이코의 세 가지 생각들, 이런 거를 함께 오프닝에서 나눴는데, 불안과 친구처럼 사이가 좋아야 하고, 불확실한 것에도 가치를 둬야 하고, 애매함을 견딜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한다. 정말 어려운 일 세 개죠. 사실 불안과 친구처럼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참. 사실 사이가 좋아지면 불안은 불안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불안감이라는 건 항상 날 떨리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조금 더 나를 뭔가 일상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외롭게, 더 힘들게 막 만드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평정심을 찾아라 라는 말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불확실한 것에도 가치를 둬야 한다. 이거는 확실히 또 투자에 대한 의미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것에서 오는 어떤 부수적인, 2차적인 또 다른 또 반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치를 두고 뭐든 열심히 해라 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애매함을 견딜 줄 아는 힘, 그럴 때 있잖아요. 빠르게 동태를 파악하고 빠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이 애매함을 조금 견뎌내고 그 이후에 조금 뒷심을 발휘해서 내가 조금 몰아붙였을 때 빵치고 올라간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 애매한 어떤 순간들을 견뎌낼 힘, 이런 것들을 끝까지 해나갈 일이라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그 애매한 순간들을 견뎌내는 버티기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잘 되던 일도, 내가 잘하던 일도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는 건데, 그래프로 봤을 때 한 달 전부터 오늘까지 막 하루에 막 10씩 좋아지다가 오늘부터 막 갑자기 1, 2씩 좋아지고 어떤 날은 막 1, 2씩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좀 잘 버텨내고 이겨내다 보면 또 한순간 또 벽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버티기를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이죠.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와 주제 선곡 코너 맨투맨 함께합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드립니다. 푸른밤은 부영주택, 해커스 공무원, 유록스, 라프리모 분양공동, 퓨어그린과 함께합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백예린 씨의 그의 바다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틀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백예린 씨 노래를 이래저래 좀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이 노래는 저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오는 그 한국 곡들은 가사가 좋은 곡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도 그런 곡 중에 한 곡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가사 쭉 보면서 좀 책의 한 부분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시 같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예쁘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준 가사인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많이 뭉클했었던 노래입니다. 백예린의 그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그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후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래 가사 중에 나를 바다라 불러주는 너, 그 안에 파도가 언제 일어날 줄 모르고 너도 그 안에서 바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감정의 어떠한 기복 같은 것들, 그걸 또 서로 나누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 대입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우리 복잡하게 살고 있죠. 사람들은 참. 0809님, 저는 친구와 둘이서 임용고시 스터디를 준비해 왔는데요. 친구는 합격을 하고 저는 낙방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러 다니는 바쁜 한 주를 보냈네요.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내년 이맘때에는 따뜻하게 보내고 싶어요. 내일 기간제 면접 잘 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좀 이래저래 좀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텐데 분명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을 테니까 마음과 몸이 조금 피로하시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지내시는 모습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겁니다.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내일 면접도 잘 보시길 바랄게요. 안지우님, 안녕하세요. 서울 거주하고 있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신랑과 낚시를 즐겨 다니는데 지금도 안산에 있는 하우스 낚시터예요. 집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지만 낚시터에 오면 서로에게 더 진지하고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대화가 필요한 분들에게 커플 낚시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랑이 지금처럼 영원하길 바라며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낚시터 이런 공간 또 가면은 함께 간 사람과의 어떤 돈독함이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낚시를 해본 적도 몇 번 없고요. 낚시라는 게 참 그렇죠. 한 공간에서 이제 오랜 시간 좀 공을 들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6537님, 군대 간 남자친구를 저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 남자친구와 첫 통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밤마다 제 사진을 보고 매일 밤 꿈에 제가 나온다면서 흐느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남자친구가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얼마나 지금 애달플까요? 마음이 두 분 다. 남자친구분 건강하게 군 생활 잘 마치시길 바라고, 여자친구분도 또 보내주신 것처럼 서로 같이 좋아하고 같이 보고 싶어하고 같이 사랑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마음을 좀 나누면서 믿음을 서로에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01님, 저는 진로를 요리로 결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한식 조리사 필기시험 무려 10번 떨어지고 드디어 붙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엄마께서 힘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꿈만 같아요.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잖아요. 쫑디도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필기시험 붙으셨다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그간에 또 고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붙을 수 있는 지금 기쁜 시간이 있는 거고, 이후에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시험을 또 보실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예, 맛있는 음식 좀 해드리고 그러시길. 자, 노래 들을까요? 임헌일의 Falling in Love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어떤 일을 가끔 때로는 자주 떠올리며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이유. 사람은 기억과 추억을 연료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데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도 어떻게든 잊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헌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와 함께합니다. 두 남자와 함께하는 두 남자가 매주 주제에 맞춰서 노래 두 곡을 골라오는 코너죠. 맨투맨. 밤이 찾아오고 혼자가 되면 추억과 기억 속으로 다이빙을 할 것 같은 두 남자입니다. 임헌일 씨 그리고 빌리 어쿠스티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이버 두 분. 네, 추억 다이버, 기억 다이버. 예, 작가님의 이 단어가 엄청나네요. 네. 굉장합니다. 추억과 기억 속으로 다이빙을 할 것 같다. 좀 본인들이 실제로 그러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좀 푹 빠져서 이해가 가긴 하는데. 허적허적거리다가 이게 예전에는 항상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좀 부단히도 노력을 쓰고 그래서 네네. 좀 과거에 대한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옛날 생각이 자꾸 스멀스멀 나는 걸 보면 뭔가 옛날을 그리워하고 좀 더 현재보다는 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에 좀 점점 그런 생각이 좀 머무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슬퍼지기도 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뭘까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예. 얼굴이 이제 좀 변화가는 야, 진짜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내가 다크서클이 정말요. 한더 수준은 아니었는데. 30 딱 지나가고 나니까 네. 저는 하나도 안 피곤한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완전 공감. 빌리 씨 저는 공감하시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좀 셀카를 찍을 때 있잖아요. 예. 셀카를 찍어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내가 뭐 올리지 않고 그냥 뒀던 사진을 며칠이 지났는데 봤을 때 그게 괜찮아 보일 때 내가 뭔가 퇴보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 며칠 만에 며칠 만에 그 잠시의 시간 동안 지금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며칠 지난 사진을 올릴 때 올려 심지어 올려요.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이. 지금보다 나으니까 그걸 업데이트된 사진은 다 옛날 사진이군요. 약간 좀 일주일에 딜레이가 있어요. 빌리 씨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태연하게 네. 마치 자기 자리 있냐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누고 계시는데 누가 진짜 자기 자리인지 잘 헷갈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빌리 씨 그 정도로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저번까지는 좀 부담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군요. 앞으로 적재 씨가 좀 부담을 갖고 오시지 않을까. 적재 씨가 오실 때 부담을 네. 가지시고 오늘 어색함을 가지시고 그러실지도 일상처럼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뭔가 방송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얘기하러 온 것 같은. 얘기 편하게 하시다 가시면 됩니다. 평소에 좀 네. 뭐 거친 말을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뭐 다이빙 얘기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두 분 뭐 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뭐 선수들이 하는 그런 높이에서 다이빙은 없고요. 네네. 절대 없고 그냥 이렇게 놀러 가서 이렇게 강가 같은 데서 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첨벙 정도? 네. 가끔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친구들 혹은 뭐 가족들과 같이 갔을 때 뭔가 담력을 시험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자세로 잘 뛰어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어렸을 땐 남자들끼리 모였을 땐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경쟁 심리가 과욕을 부리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해외에 여럿이 놀러 갔을 때 이제 파도에 이제 그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다 같이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좀 목을 제가 많이 다쳐가지고 아이고. 되게 힘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전에 주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다이빙이라는 건 사실 진짜 이건 정식 종목인 것처럼 그렇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에 들어간 자세라든지 이런 게 되게 몸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제 또 멤버 친구가 다이빙을 살짝 배우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제 발의 위치라든지 손바닥, 뭐 발바닥의 모양에 따라서 이 충격 흡수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진짜 그 다이버들이 그리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손끝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배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배치기라고 하죠. 찰싹거리지 첨벙이 아니라. 정말 되게 경박스럽고. 맞아요. 이런 소리 나잖아요. 등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다음 날까지 그 후유증은 뭐 바닥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교통사고나 다름없죠.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되게 창피하거든요.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래요. 맨투맨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노래는 바로 이 곡입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 사라지지 말아요. 추억과 기억들 사라지지 않게 잡아두려고 해도 사실 조금씩은 흐려지는 게 어쩔 수 없는 또 저희들의 또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이번일 씨가 알려주시죠.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쭉 나눌까 하는데요. 하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3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이셨던 은사님이요. 제 글씨를 칭찬해 주셨던 첫 번째 분이시거든요. 선생님께서 글씨 잘 쓴다고 예쁘다는 얘기를 자주 해주셔서 괜히 이것저것 더 써보게 되고 그려보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쓸 때마다 선생님을 떠올리는데 선생님도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중학교 때. 와. 이게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준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칭찬은 진짜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어떤 칭찬이 없었으면 아마 기타 연주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기타를 제가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야 톤이 그게 뭐냐 라든지 야 튜닝이나 제대로 해봐라든지 야 피크를 왜 그렇게 잡냐. 그러니까 너는 손이 그거 아니야. 약간 넌 손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안 닿니 그거?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마 진짜 저는 좀 어렸을 땐 더 남의 말에 좀 많이 흔들렸던 때여서 그랬는지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청소년기 이럴 때는 더더욱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주변인들에 대한 영향 같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느끼면서 사회로 또 이제 나아가는 것이니까 맞아요. 또 이런 뭔가 힘을 주는 은사님이 있었다면 정말 도움이 됐겠다 싶네요. 요즘 SNS 상에서 그 예쁜 글씨 이런 것들을 많이 맞아요. 올리시잖아요. 네. 그럼 되게 신기해요. 저는 글씨 잘 못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정말 흰 종이에 그냥 자기가 글씨만 써도 정말 예쁜 정말 그림 같은 그런 글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감성이 또 전해지잖아요. 맞아요. 글과 또 어울리는 글씨체 그런 것도 되게 감성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저도 글씨를 쓰면 거의 뭐 그림 같죠.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면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뭐 저는 대단하죠. 그런 게 근데 더 매력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막 물론 잘 쓰는 것도 매력 있는데 약간 막 쓴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전 좋아하거든요. 헌일 씨는 좀 어떠세요? 전 막 쓰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자기가 글씨를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거의 뭐 의사 선생님 처방전 같은 거. 아, 그렇죠. 아, 그거 진짜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거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뭐 쓰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전 세계 필기체신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대요. 저번에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일부러 그렇게 쓰시는 걸지도 네. 모릅니다. 차트에 또 나만 그렇죠.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이요. 박혜경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세 분은 몇 살에 처음으로 외박이란 걸 해보셨나요? 저는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친구와 같은 대학에 붙었다는 기쁨에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가 차가 끊겨서 친구 집에서 잤거든요. 밤새도록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것도 벌써 8년 전 얘기네요. 크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때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대학교 그 합격 날은 저도 좀 기억이 나요. 맞아요. 어떻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이제 합격자 발표 날에 원래 다음 날인데 전날에 발표가 된 거예요. 좀 일찍 올라왔군요. 조금 일찍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몇 번을 클릭해본 것 같아요. 합격 그걸 확인하면서 네네네. 그래서 집에서 진짜 너무 그 막 집에서 멈춰 뛰어다니다가 그냥 해방 가면 진짜 밖으로 나갔던 것 같기도 또 해요. 좋은 소식이니까 네. 합격됐다는 그 딱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죠. 이모니 씨 좀 어떠세요? 뭐 저- 첫 외박이라든지 뭐. 외박 저는 뭐 외박에 대한 기억이 딱히 없는 게 제가 20살 학교를 가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학교 근처에서 그냥 살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박을 해도 티가 안 나는 상황이 이제 상황적으로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외박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고 저도 이제 학교 합격했을 때 그때 기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이제 저 대신 저는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저 대신 저희 형이 먼저 ARS로 그 당시에는 이제 네네네네. 전화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붙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고 믿지 못했었는데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저랑 같은 밴드를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양시훈 씨도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네. 이제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약간 너무 내가 붙었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전화가 먼저 와서 나는 합격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던 그러면서 서로 약간 의아해 네가? 약간 서로 의아해 서로 그러니까 야 그럼 나 안 가. 축하는 한다만 약간 믿어지진 않는 예. 그 정도로 또 재밌는 일도 있으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또 임원일 씨가 다녔던 학교에 입학하고 싶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예. 굉장히 꼴 보기 싫네요. 지금 이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다니까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6184님 첫 이별을 하던 날이 떠오르네요. 겨울이었고 눈 내린 다음 날이라 진짜 추웠거든요. 내가 떠준 목도리를 하고 나왔던 그 사람과 헤어지기로 얘기를 끝내고 돌아서려는데 제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며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주라고요. 내가 간직할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땐 그런 행동조차 너무 미웠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이별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이별 같아요. 이별 선물 돌려준 거죠. 선물을 다시 돌려준. 예. 어떤 마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 떴던 그 목도리가 또 헤어졌는데도 내가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렇죠. 이게 그냥 진짜 뭐 문자대로 보면은 이거 우리 헤어졌으니까 다시 가져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갖고 있질 못하겠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요. 이별이라는 거 그리고 선물을 돌려준다라는 거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또 이별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름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뭐 예전에는 정말 좀 별로였는데 나중에 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 같은 일 뭐 이별이 아니더라도 돌아봤을 때 그때 당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어떤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이별 자체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때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피하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별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아픈 것들을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과 많이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값진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또 많이 갖게 돌아보면 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또 그게 또 나에게 성장을 또 가져다 줬구나 그런 생각. 다음 사연 만날까요? 네, 127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생활 4년차, 일도 안정됐고 익숙하고 그래서 가끔 지루하다, 그만두고 싶다, 재미없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첫 출근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회사 건물을 몇 번이나 올려다봤던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던지.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흐릿해져서 큰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생활 4년 차. 그래요. 뭔가 일을 하면서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조금씩은 변할 수도 있고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또 이렇게 또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기준? 회사 건물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정말 떨렸었지 그때 이런 걸 또 추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마음 자체가 아직은 그래도 굳건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기도 싫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딱 올려다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적으로 어려워져서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네. 너무 아무 일이 없어서 오히려 더 힘든.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죠. 그만큼 또 이제 익숙해졌다. 나의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익숙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낯선 걸 오히려 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막 뭐가 새롭게 바뀌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맞아요. 예전에 한번 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게스트들이 매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와, 막 지난주에 겨우 이제 친해졌는데 헤어지고 네네. 또 다른 분들 오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적응하기가 힘들고. 힘들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일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좀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저도 진짜 안정감이나. 그런 약간 낯선 환경에 대해서 적응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관객들이 늘 바뀌잖아요. 그래서 관객들에 대한 그런 그 공연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 그냥 좀 환호할 때 같이 환호하고 네네. 조용할 때 같이 조용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갑자기 막 발라드 이별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막 이런 핸드폰 같은 거에 약간 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주는 거 응원해 주시는 거. 우유빛깔 홍준섭 이런 거 보이면은 되게 당황하는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가사 까먹고 어제는 안 보였던 저 플랜카드가 저기에 있으니까. 네, 예.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정자 석제를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네. 걸 자꾸 겪으면 아 죄송하지만 막 소나트 같은 거 하실 거면 다 같이 일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요.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이요. 8180님 사연. 아직도 누군지 그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중학교 때 연애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학원 쉬는 시간에 자판기 음료수 뽑으러 다녀왔는데 문제집 위에 편지 한 통이 올려져 있었거든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것만 알아줘 라는 문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누구였을까요? 내가 널이라는 걸 표현하려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일기도 아니고 내가 네. 누군지를 밝히지 않으면 원래 일기 쓸 때는 원래 나를 뭐 1인칭 시점이니까 뭐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이름을 밝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 편지인데 알아달라고 해놓고서 내가 이거 누군지를 얘기를 안 한다. 친한 친구가 장난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만우절날 예.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많이 혼자 다니고 외롭고 그럴 때 네.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기타 치는 형님 한 분이 저 핸드폰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그 저희 학번 다른 친구 번호로 그 당시에 아예 이제 번호까지. 수신자를 그렇게 맞아. 보낼 수가 아이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예, 아닐 그렇죠. 때.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저희 옥상 약간 외진 곳이 있었거든요. 예. 글로 나오라 해서 슬그머니 갔더니 다들 거의 막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저를 막 진짜 막 장난쳤고. 이렇게 너무 막 놀리고 막 그랬던 너무 슬픈 기억이 있어서. 또 만우절 장난이라는 것이 또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또 짓궂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약간 그러게요. 내가 수상해요. 내가 널 좋아한다는 것만은 알아줘. 네가 누군지 알아야 알지. 아니면 무명의 누군가. 아니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어떤 분이었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나 아니겠어? 이러잖아. 나밖에 있어? 나밖에 더 있냐고. 널 좋아한다고 내가.
자, 노래 한 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빌리 어코스티 씨가 골라오신 추천곡 한 곡 들어보죠. 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제 추억 속에서 이 노래가 굉장히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마이 앤트 메리의 내게 머물러라는 곡인데요. 거기 가사에 보면 뒤돌아 나를 봐, 내가 있을 테니. 굉장히 음악적으로 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 노래를 굉장히 제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외롭지 않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마이 앤트 메리의 내게 머물러 이 곡을 듣고 광고까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보는 무척 지쳐 보여 내 민손조차 잡을 힘 없는 비틀거리며 널 이끄는 곳으로 소리 없이 마트에 가도 약국에 가도 웰킵스 황사 마스크 식약처가 국내 제조 웰킵스 황사 마스크 웰킵스 황사 마스크 황사 마스크는 웰킵스 좋아요. 먼지 꼭 황사 꼭꼭 웰킵스. 마이 앤트 메리의 내게 머물러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어요. 자, 문자 하나 더 소개할까요? 4536님, 유치원에서 만나 30을 코앞까지 둔 지금까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3월에 중국으로 전근을 가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도 별말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날까요? 자주 술도 마시고 같이 길에도 누워보고 같이 목욕도 다니고 저한텐 쌍둥이 형제 같은 친구라서 그럴까요? 현우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하고 빨리 돌아와라. 아이고, 예. 또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얼마나 아쉬우면 가족 같은 그런 사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이렇게 동갑 친구면 또 유치원 때부터 함께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몇 년입니까? 엄청난 또 우정일 텐데. 맞아요. 예, 섭섭할만, 속상할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친구들과 오래된 친구들과 좀 경험했던 독특한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녁에 바다가 보고 싶다. 예. 라고 그래서 한 5명이서 그 라면 하나씩 들고 네.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요? 네. 오. 김포공항 쪽에서 강화도까지 한 4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달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여름이라서 다행히 무슨 자갈밭에서 막 자고 그러면서 그냥 바다 보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되게 무모하고 되게 철없던 행동이었지만 지금 되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잠들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같이 여행을 가거나 어떠한 길에 오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게 되는 거, 평소에 못 하게 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간지러워서 못했었던 고마웠던 그렇죠. 감사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임원희 씨는 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었던 네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제가 저런 저런. 친구가 꼭 많을 필요는 없어요. 네, 친구가 예. 근데 뭐 빌리 씨랑도 최근에 친구가 이제 됐지만 네네. 제가 20살 되고 입시를 보러 가던 도중에 부산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됐어요. 입시장에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인연이 아닐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친구가 한번 헤어지면서 그냥 하루 정도 알고 지냈는데 헤어질 때 부산 한번 놀러 온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갔다가 진짜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뭐 부산이나 경상도 쪽에 내려가게 되면 그 친구는 무조건 스케줄을 다 비우고 네, 저를 다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마음을 먼저 열어주고
뭔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친구를 만나게 돼서 좀 진짜 행운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기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또 네. 오랜만에 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연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쉽지 않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연락 온 친구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밥 한 번 먹자 진짜 이렇게 되다가 근데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가 않은 그 일이 성사돼도 그 이후가 또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정말 밥 한 번 먹고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런 친구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듯한 예, 정말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아버리고 지금 나의 일상으로는 결국엔 들어오지 못하는 듯한 기분을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또 색다른 경험도 해보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항상 떠오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사라지지 말아요라는 노래를 또 주제로 잊고 싶지 않은 추억, 기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주제 선곡쇼 맨투맨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어 클라우드의 사라지지 말아요 라는 노래 제목을 주제로 평생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평생 잊고 싶지 않은 추억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나를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날 평생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분 좀 어떠신지요? 저는 좀 약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아, 예. 뭐 그런 버릇 좋습니다. 예. 모두가 근데- 생각하는 뻔한 대답, 뭐 그런 것들보다 이거 특이한 대답 이런 거 나오면 즐겁죠. 나를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자신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는데 아까의 사연에서도 있었지만 자꾸 초심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고 내가 어떻게 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감하길 원하는지를 자꾸 깜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더 열정적일 수 있을 때 더 열정적이고 좀 더 소통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사실 가끔은 그냥 매너리즘 같이 빠져버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마음을 좀 잊지 않는 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쑥스러웠어요. 임원희 씨는 좀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이 질문 아까 받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나를 잊지 말아줬으면 그냥 좀 팬분들, 그러니까 제 음악을 듣고 뭔가 마음으로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좀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그렇게 제 음악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은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팬분들을 서운하게 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인지를 못 하는데 네네. 그래서 어딘가에 저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부터 제 뭐 공연이나 음악들을 이렇게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뭐 미안하다거나 사과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좀 그래서 요즘에 좀 더 소통을 잘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그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저번에 SNS로 라이브 방송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보셨어요? 아니, 보진 않았어요. 차마 보진 네, 못했어요. 보진 못했는데 참아 보진 못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공지만 보고 네. 아, 되게 열심히 소통의 하시는구나. 힘 쓰는. 네. 아, 그럼요. 예, 예. 네.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들도 계속 만나볼까요? 네, 윤빛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영국 여행을 갔을 때 제 초상화를 그려준 분이 계세요. 길에서 지도를 들고 서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만 괜찮다면 저를 그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중이었고 좋은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허락을 했는데요. 저를 그려서 그걸 사진으로 남기시고 선물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표정이 가장 살아있어서 꼭 그려보고 싶었다던 화가 아주머니의 말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그리고 계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표정이 가장 살아있다. 이런 사연은 좀 사진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과연 어떤 표정이길래. 아, 그때 그 당시에 네. 어떤 설레임과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그런 것들을 또 갖고 품고 있었기에 이런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들었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뭐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뭐 시각적으로 느끼진 못할 수도 네. 있겠지만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들려줬을 때 어떤 표정이 변하는, 살아나는 혹은 또 이제 생각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오는 또 영감들이 분명히 있고 영감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어떠한 표정이라든지. 저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아니었는데 제가 앨범을 발표했을 쯤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이어폰을 꽂고 굉장히 행복하게 걷고 있는 걸 네네. 봤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행복해 보여서 저 사람이 듣고 있는 음악이 내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죠. 네. 누군가가 내 음악을 들으면서 저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가끔 저는 제 공연장에 와서 오신 남자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네네. 저보다 노래 크게 부르세요. 아, 제가 근데 떼창을 워낙 좋아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밴드 공연을 할 때 워낙 이제 그런 일들이 많지만 이제 제 요즘 같은 독백 공연 할 때는 진짜 정말 숨을 죽이는 그런 공연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달그락거리기만 해도 다 들리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같이 아시는 노래 나오면 따라 불러도 좋아요라고 하는데 진짜로 발라드를 부르는데 아, 예. 저는 마이크를 대고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다 더 크게 부르시더라고요. 후렴을 거의 뭐 다 그러니까요. 듀엣으로 부르셨군요. 네, 거의 듀엣으로 불렀죠. 듀엣.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예. 옆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노래를 누군가 함께 불러주는 함께 불러주는 거.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엘리베이터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보고 뭔가 되게 갑자기 너무 낯설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예, 그걸로 노래를 썼던 적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순간에 돌아봐서 나를 봤을 때 뭔가 좀 색다름을 느낄 때 새로운 생각들이 막 펼쳐지는 경우들이 그러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좀 만날까요? 1972님 3년 전인가 퇴근길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한잔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고 괜히 기분도 그래서 울컥울컥 그러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그런 걸로 울어. 저를 달래던 친구들이 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지들도 힘들었는지 저를 따라 우는 바람에 남자 넷이 나란히 고개 숙이고 오열했다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더 친해지기도 했고 이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겠죠. 야, 저는 앞에 이거 문맥을 보면서 당연히 여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 넷이서 또 이게 뭐 사람 사는 것이 뭐 야, 남자 여자 가리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힘들 수 있으니까요. 예.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이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또 끼리끼리 만난 거죠. 감성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또 북받쳐 올랐던 게 모두 4명이 있었겠죠. 예. 친구들과 함께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울었나요? 어떤 일에서? 근데 친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 소식을 좀 뒤늦게 알고 나서 울긴 울었는데 이제
그 친구 앞에 있었기 때문에 티를 내서 거의 이렇게 애써 참는 울음이었죠 다들. 그랬군요. 네, 속으로 우는 그런 참 울음이었죠.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여러모로 감정이 또 이제 배로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증폭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빌리 씨는요? 저는 친구들끼리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콘서트를 그 연주자로 활동할 때 네네. 심수봉 선배님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원래 이제 오프닝이 시작되고 좀 높은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거의 첫 걸음에 잘못 뛰셔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어떻게 공연을 중단시킬 수는 없고 네. 하니까 근데 사실 좀 너무 심하게 넘어져서 발목이 부은 상태였는데 공연은 지속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하시고 마지막에는 무슨 춤까지 추셨어요. 아이고. 춤까지 추시고 이제 그 대기실로 갔는데 선생님 다리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밴드가 다 울었어요. 그때 그거 보면서 그때 그 그런 어떠한 네, 프로 무대를 정신 때문에 이어가겠다는.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고 진짜 한 마음이 딱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 공연을 끝까지 그 이어가시는 선생님 보면서 이제 끝나고 다 같이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또 그 순간에 어떤 책임감, 네. 프로 정신 뭐 그런 거였을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연이요. 475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사랑, 연애 뭐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이요. 테니스 선수가 꿈이었는데 손목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그러다 결국 그만뒀거든요. 제 인생의 첫 실패였죠. 그때 한번 세게 무너져 봐서 그런지 그 뒤로는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다 견딜만 하더라고요. 아팠지만 잊어선 안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이런 또 실패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또 새로운 어떤 도전 의식 그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예, 길에 대한 방향성도 조금씩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좀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검도를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어울려요. 네, 네. 검도를 했었고 너무 까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넌 명상을 좀 해야 된다. 단전호흡을 하면서 좀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라. 뭐 이런 의미로 뭐 태권도 이런 거를 누나 따라서 같이 다녔었는데 누나가 이제 발목이 좀 약해서 태권도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발목을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태권도는 이제 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타고나길 연약하게 태어났으니 발목이 말고 조금은 좀 뭐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쓰는 그런 종목을 찾으시다가 검도를 찾으신 거예요. 갔는데 누나랑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선수 수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맨날 검도만 하고 그거 아시죠? 검도복 입고 다니고 검도를 그러니까 하루에 검도를 해봐야 뭐 2시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학원으로 네,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아침에 나갈 때 검도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너무 좋고 좋다. 항상 검도복을 입고 다니고 검도복 그 바지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동네 청소를 제가 다 하고 다녔어요. 대단했어요. 거기다 꼭 슬리퍼 신어줘야 돼요. 맞아요. 운동만 안 돼요. 슬리퍼예요. 그랬었습니다. 네. 그거 좀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그 농구 선수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때 농구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슬램덩크? 슬램덩크 뭐 엄청났어요. 약간 뭐 네. 그런 대학농구 뭐 이런 거 열풍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해서 저 그냥 점심 먹고 농구하고 저녁 먹고 농구하고 친구들끼리 그 낙으로 좀 많이 지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 성장판이 다치는 바람에 자극을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 잘 안 크더라고요. 그나마 저희 집에서는 제가 거의 최양만급으로 제일 큰 그 중에서 저희 집에서는 약간 제일 크긴 한데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정신 차렸죠. 그때부터 다른 기타를 잡으셨나요? 그때 네 음악에 재미 좀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전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뭐 음악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던. 임원일 씨는 있으세요? 저는 뭐 이분처럼 이렇게 뭔가
어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포기가 빨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농구도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못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을 좀 그렸어가지고 예. 제가 항상 반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만화가가 되게 되고 싶어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형이 제가 그린 만화를 보더니 재미없다. 아이고. 그림은 잘 그리나 재미가 없다. 스토리가 너무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그냥 바로 또 포기를 했죠. 정말 다행히 그냥 기타는 어떻게 포기를 안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이제 노래 한 곡을 또 들어볼까 하는데 임원희 씨 추천곡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들을 생각하다가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젊음. 젊음이 단순히 뭐 어떤 피부의 톤이라든지 네네. 주름의 개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생각이 좀 젊음이 좀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네. 살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면 제가 한참이나 후배인데도 너무 제가 애늙은이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삶에 더 쩔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밥 딜런의 Forever Young이라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정말 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음악을 듣거나 뭐 그런 영화를 보거나 그런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 좀 좋은 의미로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밥 딜런의 Forever Young 듣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푸른밤 주제 선곡 쇼 맨투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원일 씨 그리고 빌리 어코스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더 만날까요? 네, 020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날이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제가 듣는 모든 음악이 다 소중합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들어야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또 오랜만이라 또 꺼내 봐줘야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좋아하시는 음악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복귀하고 그런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빌리 씨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음악 만들 때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음악이 뭐 잘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촛불 하나 켜놓고 그 방에서 어떤 음악을 듣겠어요? 진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 정말 나한테 힘이 되는 음악을 들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음악도 만들면 얼마나 나에게도 힘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순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두 분도 이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가 예. 저번 주 정도에 오빠 음악을 들으면서 보드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예. 보드 게임에는 빌리 어코스티지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 보드 게임도 또 장르가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보드 게임이 정말 장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뭐 추리 보드 게임들도 있고. 약간 사행성 그런 느낌도 좀 있었긴 본인의 음악이 좀 이제 사행성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로 나한테 얘기를 한 건가 지금 계속 집중력이 고민하고 올라간다는 의미가 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진짜 이런 의미인지 거 아니야? 정확히는 자, 모르겠습니다만 보드게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빌리 어코스티 노래 틀어. 빨리 틀어 빨리. 야, 딱이야. 이게 소란했던 딱이야. 시절에 소란했던 시절에 틀어 지금 당장. 빨리 할리갈리 해야 되니까. 다음 사연이요. 1927님. 20살 이후로 누군가에게 처음 혼나본 기억. 입사 2달쯤 지나서였나? 회사 회의실에서 과장님께 눈물 쏙 빠지게 한 소리 들었었죠. 근데 그게 서럽기보다 너무 고마웠어요. 다들 저한테 알아서 잘하라는데 초보가 뭘 알겠냐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어찌나 고맙든지 과장님은 이런 제 마음 모르시겠죠. 또 이런 와. 막막함이 있죠. 딱 들어 알아서 이런 것도 하나 못해요.
아, 이런 거 말 안 해도 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안 하고 돗자리를 깔았지요. 맞아요. 말을 안 해도 알면. 그리고 또 제일 얄미운 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를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어야지. 정말 다들 내가 안 되기만은 바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럴 때는 잘 알고 있어도 실수할 때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그런 것 어떤 같아요. 부분이 틀렸고 틀렸고. 어떤 부분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알게 되면 다음에는 막막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조금은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실수가 일어날까봐 그래도 또 그걸 이겨내는 게 또 어찌 보면 사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런 고마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과장님 꼭 필요한 악역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뒤에 가면 또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맨 처음에 초중반에는 계속 주인공 괴롭히다가 맞아. 나중에 뒤에 딱 돌아보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계속 막아주고 맞아. 시리우스 블랙 같은 맞아, 그런 맞아, 캐릭터. 맞아. 아, 해리포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냐? 맞아요. 교수님. 말포이 맨날 혼내는 교수님 그 누구예요? 장발머리 교수님. 단발머리 그 교수님. 네, 그런 교수님들 보면은 예, 악역이라고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또 주인공에 큰 도움이 됐던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장님도 그런 역할이었겠죠. 네. 다음 사연이요. 윤정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애세포가 죽는다, 소멸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솔로 6년 차라 그런지 요즘에 뭘 해도 설레지가 않는데요. 딱 하나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묘하게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눈이 처음 마주쳤을 때,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줬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이 입던 옷까지 생각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더 자주 떠올려야 할까 봐요. 이 말이 정말 예, 옷까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이제 향에 되게 민감하니까 네. 향 같은 거 잘 기억하거든요. 아, 되게 잘 기억하고 그리고 바뀐 거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향이 기억이 안 날 때 그 사람을 딱 떠올렸는데 그거 되게 힘들죠. 예, 그 사람이 어떤 향이 났더라? 그 사람 분명 어떤 향이 나는데 되게 좀 애매해졌을 때 되게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한테선 이런 냄새가 났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아, 그거 되게 슬프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이런 향수를 썼는데 무슨 향이었지? 그래서 심지어 저는 산 적도 있어요. 아, 그 진짜. 향수 무슨 향이었지? 너무 궁금해서. 이름표 붙여주고. 그러니까 향수 한 집에 향수가 800개 있어. 하나씩 다 맞춰봐. 자, 이거는 누구 딱 들면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이름이 있고 견출직. 얘는 누구 그런 취향은 없고요. 예, 그런 근데 살짝 무서운데.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해서 향수를 사서 맡고 그 향수를 누나에게 선물했죠. 났어 이거 그랬었던 예, 비겁하게 누나에게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스스로에게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분 좀 있으세요? 저는 뭐 어떤 게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아했던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전혀 고통받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네네. 되게 다행인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마음 한켠이 되게 좀 씁쓸한 맞아요. 뭔가 내가 되게 차가워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네. 주제에 대한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G.O.D의 보통날. 맞아.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진짜 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나에게 뭐 의미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가벼워져서 이제 내가 보통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힘든 날에서 보통날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노래 가사가 뒤에 가면 갈수록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가끔은 막 처절하게 막 내뱉는 가사보다 그런 약간 담담한 가사가 오히려 좀 더 슬프고 네네.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막 보통날이 된 거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나는 보통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을 때 다시 한번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조심해야 되죠, 진짜. 다시 그 순간에. 마주친 순간 또 다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네네.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노래를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라는 노래를 썼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제 빌리 씨 추천곡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뗄 수 없는 늘 함께 해야 되는 또 자신이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엔 좀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비교 대상도 너무 많고 또 늘 채찍질 해야 되는 뭔가 꿈에 대해서 강요받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늘 자신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요즘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가끔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싶을 때 좋은 음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정성우라는 뮤지션인데요. 정성우의 길을 걸으면이라는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네. 자, 정성우의 길을 걸으면 듣고 오겠습니다. 정성우의 길을 걸으면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또 잊고 싶지 않은 어떤 추억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순간 뭐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러면 안 일도 되는데. 잊으시면 안 되고 열심히 또 추억을 더 해가야죠. 우리가. 뭐죠? 그 떨리는 동공 왜 이렇게 떨리죠? 동공이 너무 떨리는데 너무 떨리는 동공을 함께하면서 노래를 듣고 이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인원일 씨의 두 번째 곡. 네, 오늘 그 주제곡이 디어 클라우드의 음악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또 디어 클라우드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네네.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고요. 이 노래를 처음 어떤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진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엄마의 편지라는 노래인데 그 전에 이제 나인 씨 개인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머니 입장에서 써내려간 그 가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좀 감동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인 씨도 이 노래 부를 때는 그러니까 가사에 집중하면 눈물이 자동스레 나서 네네. 뭐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노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로 가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주 강력한 노래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떠올랐다. 20살 문턱을 넘었을 때 만났던 내가 있어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 무던히도 발버둥 쳤던 그 사람. 원래 난 정도 마음도 쉽게 주던 아이였다. 하지만 몇 번의 헤어짐과 몇 번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던 나에게 그 사람은 언제나 다정했고
유일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곤 했다. 하지만 난 결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보면 어쩌면 아마도 난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마음을 잔뜩 줬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 30을 마주한 지금 난 내가 받은 만큼만 마음을 열고 돌아서면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끊어지는 인연에 상처받지도 않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만,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에만 마음을 준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후회로 남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당신이 나타났다. 내가 하는 말에 웃어주고 나를 유독 편하게 생각하는 당신. 그런 당신이 조금씩 내 마음을 가져간다. 하지만 난 20살 때처럼 마음을 닫은 척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다. 10년이 지났는데 마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은 것만 같다. 20살에 만났던 그 사람을 아직까지 후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걸 보면 나중에 당신을 잊기 위해서라도 남김없이 마음을 다 주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는다. 너무 오랫동안 닫고 지내서 마음을 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이제는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네,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바비킴과 정인이 함께한 사랑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네, 사실 사연자분처럼 그래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보는데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스스로도 이제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늦게라도 시작을 해보는 게 분명 중요할 것 같고, 사연자분이 보내준 것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남김없이 마음을 다 주는 것이 분명히 또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경험일 테니까 한 번은 이번 이런 만남만큼은 잘 한번 열정을 쏟아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잘 안 오거든요.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10년 만에 오는 경우들도 있고 다시 못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놓치지 마시길.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이었죠. K님에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수님, 재수하느라 입시학원에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그림을 그리다가 집에 가서 씻고 피곤한 상태로 항상 푸른밤을 들었습니다. 가끔 사연을 쓰고 싶어도 몸이 피곤해서 그냥 눈 감고 침대에 누워서 듣다가 잠에 빠지곤 했었는데요. 재수에 성공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드디어 글을 남깁니다. 언제나 하루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다니까 참 다행이고 축하드리고, 입시학원 다니시면서 이제 미대 가신 거죠. 사실 전 손이 참 못 나서 이런 걸 그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예쁘게 못 쓰는 편이라서 이런 분들 참 신기합니다. 그림 잘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손으로 표현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는 게 참 멋있어요. 김민지님, 강변 포차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께서 혼자 국수에 한잔 하시면서 저희 대화를 들으시더니 한마디 건네시더라고요. 와이프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후회되는 게 많다고,
서로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더 묵직해지는 말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애인과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이런 우연찮게 사연을 가진 분을 만나서 민주 씨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려 되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0926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21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휴학하고 취직을 했는데요. 취직한 후로 귀가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야단도 쳐보고 애원도 해봤지만 달라지질 않네요. 사춘기 때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준 딸이었는데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놓아달라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다면서 엄마가 너무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귀가 시간 이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직업을 갖게 됐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의 인생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을 좀 많이 형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취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춘기 때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준 딸 너무너무 고맙죠. 하지만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이제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부모님들과 마찰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 나의 공간 혹은 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사연자분의 따님분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늦은 시간은 사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무리 치안이 괜찮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밤이 되면 그리고 어두워지면 위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어쨌건 위험한 건 사실이니까 어둑어둑해졌을 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약속을 하시고 서로 지킬 부분들 공유할 부분들 아니면 늦게 되면 어느 정도 연락을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맞춰나가시면서 조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는 마음도 분명히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맞춰나가는 데에도. 노래 들을까요? 로꼬와 샘 김의 Think About You 듣겠습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제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입니다. You and Me 이 곡은 1977년에 발표된 락 발라드 곡으로 올해로 세상에 나온 지 40년 된 노래지만 앨리스 쿠퍼의 담백한 보컬과 세련된 사운드가 조화를 이뤄서 여전히 또 꾸준히 플레이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노래는 진솔한 사랑과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한 남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덩달아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대가 있어 나의 하루가 완전하다고 노래하는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금요일 밤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